네, 부동산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트렌드인 부동산. 오늘은 PB와 함께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 김규정 PB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재테크 투자 트렌드로 요즘 부동산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먼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배우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보유 부동산은 성남에 거주용 40평대 아파트와 전세를 주고 있는 30평대와 20평대 아파트 2채, 또 세종시에 준공을 앞둔 상가 점포 총 4채입니다. 세종시의 상가 분양을 받느라 모아둔 자금이 거의 소모된 상태인데요. 노후 자금과 생활 자금, 그리고 몇 년 후 자녀의 결혼을 위해 목돈 마련이 고민됩니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처분하고 월수입이 나오는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또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 자산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례를 좀 전해드리고 보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산을 지금 보니까 전부 부동산으로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뭐 금융상품을 가입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자세한 보유 현황을 좀 살펴보니 실제 일정 기간 현재 상품을 좀 보유하셔야 되는 당면 과제들이 좀 있으셨고, 예. 이 상품들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시는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좀 높여낼 수 있을까가 훨씬 더 고민에 이제 방점이 있는 사례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드려야 될 키워드는 적절한 수준의 대출 활용은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대출 활용은 투자 포인트를 높여줄 수 있다. 아, 요즘 대출 때문에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특징과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그런 포인트를 들게 된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몇 가지 이제 살펴보실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이분의 현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지적하셨지만 예. 부동산 자산 비율이 현재 너무 과도한 상태십니다. 85% 정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계셔서 기타 금융자산이나 다른 것으로 분산하시던가 아닐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변환하고 싶으신 니즈를 갖고 계셨고요. 예. 일단 분당 소재의 4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분당 시세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는 거주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질까 봐 혹은 잘 팔지 못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하나 있으셨고, 예. 세 번째는 전세를 놓고 계신 중소형 아파트 2채가 있으세요. 이것을 나중에 처분을 해서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또 학자금 같은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신데 당장은 가격이 조금 오르는 추세여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좀 더 보유하고 나서 자녀들의 결혼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뭐 분가 시점에 맞춰서 처분하시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각 차익이 미래에도 잘 날까 하는 고민을 갖고 계셨고요. 마지막은 최근에 분양받아서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둔 세종시 상가 점포를 이제 수익형으로 하나 투자를 하셨는데 네. 이 상품을 거의 대출 없이 분양을 받으시느라고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7억여 원을 거의 다 투자를 하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대출 활용이 조금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사례자의 해결책을 좀 마련해 봐야 할 텐데요. 요 상가를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뭐 몇 가지 벌써 4가지 정도의 문제점과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해결책도 조금 다양하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자녀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현재 이주를 하시기에는 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거주를 하시되 이후에 이제 중대형 분당 아파트의 황금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 적절하게 좀 지금은 매각을 하신 후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재임대를 해서 나중에 황금성 문제를 미리 해결하시는 팁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 주거지 좀 상세 검토를 해보니 최근에 가격이 조금 회복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인근에 이제 도시철도나 전철 라인이 조금 근처에 생기는 게 있어서 조금 고려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현재 본인의 투자금이 전체 아파트 가격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셔서 요거를 조금 월세로 전환해서
보유하시는 기간 동안 월세를 받아서 좀 생활 자금을 마련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분당 쪽을 처분해서 전세로 돌리신다면 거기서 나오는 차익으로 이 전세 주고 있는 부분에 보증금을 약간 돌려주시고 월세 전환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액을 개인 투자금으로 지금 분양을 받으신 상태라 적절한 금리의 대출 상품을 조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거기서 나오는 차익으로 매달 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펀드 상품이나 즉시연금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가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상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분양 가격이 한 7억 6천 정도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정도 시세로 적용을 했을 때 단순 임대 수익률은 한 7%대 정도 나오시는데요. 네. 만약에 분양 가격이 한 40% 정도 대출을 쓰시고 4% 정도 이자를 감안하신다면 단순히도 임대 수익률이 한 2%포인트 정도는 좀 높아지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약간의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대출을 통해 이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유의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 부분에서 주의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겠죠. 현재 금리의 2배 정도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가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상황이 된다. 이런 걸 판단해 보시고 예. 대출금과 이자를 적절히 계산해 보셔서 최적의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대출 비율을 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세 예. 번째는 대출이나 이런 금융 정책이 계속 달라지고 있죠. 최근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이 부채 정책이 조금 이렇게 깐깐해지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 대출을 써야 내가 수익도 높이고 부채 부담도 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황금 대출 비율 궁금하시면 또 김규정 위원님 찾아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 분석 해주시는 비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